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예배학개론이라고 쓰기엔 너무 부끄러워서 발음도 안 되지만 월십학개론. 어디서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던 예배팀에 대한 이야기, 어디까지나 개론이지만 함께 나눠서 좋은 예배 이야기. 바로 당신과 나누고 싶은 월십학개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 안에 열기가 후끈하네요. 네, 오늘 굉장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그 예배 역사 이야기, 에덴에서 개롱까지. 저희가 에덴에서 개롱, 여기 지금 저 이 지역 개롱인데. 네, 5호선. 5호선이요, 네. 에덴에서 개롱까지를 한 40분 만에 끝내지 않았습니까? 네. 엄청난 초스피드 광속 역사 방송을 지난주에 올렸는데 좀 반박과 논쟁이 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냥 견해예요, 여러분. 저희의 견해고요. 뭐 이게 그러니까요.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최대한 사실을 얘기하려고 이제 노력했다는 거. 가끔 이제 신학적인 논쟁들이 요즘에 저희 방송에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저희 이것저것. 지금 워십학개론 그 페이스북에 있는 그룹이 엄청 뜨거워요. 누가 글 하나 올리면 댓글이 10몇 개씩 달리면서 약간 살벌해졌죠. 이게 제대로 된 토론을 하고 있지 않은가. 끝장 그렇죠. 토론, 100분 토론 뭐 이런 느낌으로 요즘. 욕심 많이 내시고 근데 백지연처럼 되고 싶어서. 네. 롤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야, 피플 인사이드로 바꿀까? 막 이러고 있어요, 백지연. 요즘에. 기독교에 피플 인사이드가 없는 것 같다고 말이면서. 시선 지금- 인사이드에 딱 바꾸고. 괜찮은데요? 시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 활발하게 네. 저희 워십학개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허스토리는 좀 방문객 좀 늘었나요? 헐스토리는 지금 원래 하루에 한 50명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는. 많은 되게- 거라고 생각한 건데 영향력 굉장하네요, 50명. 그러잖아요. 그 팟캐스트에 그 유입 경로가 있습니다. 유입 키워드. 블로그요? 사람들이 뭘 쳐가지고 내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는가가 있어요. 이제 보통 1번은 뭐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뭐 이런 거고, 근데 워십학개론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들어온 좀 됐는데, 한 달 전에 오래 참은 오빠를 누가 쳐서 들어왔는데, 오래 참은 오빠죠. 그 말씀 하셨었어요. 그랬나요? 이게 3회 때 그대로 나가거든요. 죄송합니다. 되게 충격 많이 받으셨었나봐요, 그때. 충격 많이 받았고, 지금 근데 이제 허스토리로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겠거니 하는데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했어요. 아무튼 저희가 굉장히 이제 유익하고 퀄리티 있는 방송을 이제 추구하고요. 노력했고. 사실 조영남 씨 얘기를 어느 방송에서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조용남 씨한테 연락 올까봐 너무 걱정되고 그래서, 있어요. 아무튼 저희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이제 최선을 다했고, 오늘도 약간 그런 결로 굉장한 분 오늘도- 모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제 이분의 발언과 이분의 영향력이 또 이제 한국 교회에 예배 사역에 미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이 방송에서 얻어갈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오늘 두부 전골을 얻어가셨고 제가 싸게 두부 전골로 네, 와주셔가지고. 콩마을로 모셨어요.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계셨죠. 네, 저희가 이제 홍보 약간 했는데 오늘은 또 여러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말씀하시면 와우. 한 15년 전 노래죠. 말씀하시면 10년 됐습니다.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 외에도 뭐 예수 세상의 중심, 돌아서지 않으리 노 터닝백, 또 요즘 이제 뜨는 너 그리스도의 몸이여. 네. 여러 가지 곡들로 여러분들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김영범님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와. 두부 전골에 제 인생을 팔아넘긴 야구과 같은 파우스트 느낌 김영범입니다. 나네요. 저희가 그래도 은근 오빠 10년직입니다. 10년 전에 알았고 오늘 만났으니까. 아, 그래.
그러지 않나? 죄송해요. 제 인맥의 오빠로 가면 최고. 안 되고 이제 그걸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빠 친근하잖아요.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네. 네 김영범 사역자님, 간사님. 네, 뭐 편하게 아무렇게나 불러주세요. 찬양 사역자님. 오빠라고 하죠. 다 같이 오빠라고 여기 오래 참은 오빠가 저희가 있으시고 안드레 오래 참은 오빠랑 비슷한 느낌으로 김영범 오빠로 갈까요? 사람들이 호칭 때문에 많이 좀 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제가 그쵸. 딱히 뭐 전도사 목사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정말 현직 뭐 이렇게 간사나 이것도 아니고 네. 뭐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가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의 한 절반이에요.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저는 사실 그냥 김영범 형제님 해도 되거든요. 그게 저는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호칭이. 네. 근데 의외로 그걸 되게 불편하게 여기세요. 미안해하고 괜히. 저는 그냥 김영범 씨라고 해도 좋고 김영범 형제님도 김영범 좋고 씨도 좋고. 뭐 그도 안 되면 전직 사역에서 간사였으니까 뭐 음. 그냥 김영범 간사님 해도 좋은데요. 10중 8구는 그냥 간사로 붙이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빠로 갈까요? 나 왜 얘기한 거야? 굳이 다 설명했는데 오빠로. 네, 저 형으로. 영범이 형으로 괜찮으시죠? 네. 저희 방송 이런 결이어가지고. 아, 네. 예. 네, 좀- 그러면 오늘 뭐 특별 초대석인가요? 뭔가요? 저희는 오늘 이제 외부 강사 초청이죠. 그렇네요. 또 이제 이 교수들 외래 교수, 외래 원래 교수? 교수님들이 원래 출장 가시고 그러면은 그쵸.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거 조교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말이 이제 없을 때. 내 힘으로 이 학기를 채울 수가 없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 외래 교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십니다. 네, 그쵸. 정 교수님이랑은 이제 비교도 안 되고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정 교수 이제 잘리고 그분 오셔가지고. 아니죠. 정 교수님들이 그분은 밟죠, 이렇게. 못 올라오게. 이게 좀 위험하지 않아? 이게 데미안이에요. 현실이네요. 이게 데미안이에요. 요즘 데미안을 읽으셔가지고 네. 약간 문학에 좀 이게 어른들의 기초에 세계예요.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제가 뭐 교수 자리를 넘볼 일이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뭐 잃을 것도 없고 바로 그런 편안한 자세로 네. 저희 청취자들과 함께 해주시면 저희 분들 이런 걸 좋아해요. 방송의 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네. 저는 생각이 역시 드네요. 지금 자세부터가 너무 굉장히 결 편하네요. 이해해야 돼. 너무 의자 편하네요. 두 개를 왜요? 저 같이 지금 무릎 앉아- 꿇고 있는데 의자 두 개를 지금 엉덩이 반바지 팔걸이 하나 주세요. 네, 팔걸이 저도. 빨간 의자에 앉아 계시고요. 네. 네. 오늘 제가 이제 김영범 오빠가 네. 김영범 사역자님, 간사님 오빠가 오신다고 이제 제가 저희 워십학교로 저희 또 우리 그룹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질문하실 거 있으면 혹시 있으시면 하세요 했는데 뭐 한 10개 넘게 굉장하네요. 달렸네요. 저희가 워십 개롱 어워즈 때 네. 거의 뭐 투표율이 막 한 명 누르고 제가 막 어워즈 했거든요. 어워즈. 아 그래서 근데 멋진 뭡니까? 자켓. 자켓상. 네. 자켓상에 뽑히셨어요? 왜 안 뽑히지 뽑히셨어요? 않았나요? 안 뽑혔나? 네. 올라가기만 하고. 안 뽑혔던 것 같아요. 뭐하러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뭘 된 걸 얘기해줘야지 그래 중요한 게 그때 누가 뭘 뽑혔는지 저희도 기억을 못해요. 그냥 연말이라 이름도 어려워, 했는데 이름도 워십 어렵고 아무튼. 랜드 워십 컬렉티브. 랜드 컬렉티브가 아니, 근데 예쁜 자켓상을 뽑혔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이렇게 관심을 보고 뭐지 이것들 하면서 이렇게 리플을 단다는 것 네. 자체가 저희는 한 2명 워십학개론에서는 들어올 줄 굉장한 알았는데. 거예요, 지금. 굉장한 시청률이고 굉장한 투표율이다라는 거죠. 아니 뭐 여기서야 제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어도 네. 모 사이트에서는 작년 한 해 통틀어서 네. 어떤 최우수 음반을 제외하고 아니죠. 나머지 뭐 각종 순위에서는 그래도 5위 안에 다 최우 순반은 왜 안 됐어요? 우리에게는 로비가 부족했나? 모모 이렇게 예, 또 있잖아요. 흔적형들, 거기가 싹쓸었죠. 흔적형들. 흔적형들. 제가 하나 쟁취한 파트가 있는데 그건 이제 신인 사역자. 사역자. 신인 가수 음반을 처음 음반 처음 발표했으니까 냈으니까. 네. 저는 거의 한 의미 있잖아요, 15년 사실은. 베테랑 네, 사역자. 이거 평생에 한 번밖에 네, 받을 수 의미 없는 건데 그러네요. 신인 연기자. 무슨 의미가 있네요. 네, 아무튼 네. 굉장합니다. 굉장히 파릇파릇한 사역자입니다 지금. 아 진짜요. 아니, 파릇파릇하셔서 그런지 좀 겸손한 아우라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진짜로. 너무 사실 좋으세요. 저희한테까지 겸손할 건 없는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팔걸이 하시고 의자 두개 쓰시고 무릎 꿇고 있다니까요 아까 지금. 한 대를 더 먹으라고 했는데 안 드시더라고요. 아, 겸손하셔가지고. 네. 2번 방송 나오라 그럴 것 같아서 한 그릇 먹고 접었습니다. 제 질문 중에 개인적인 질문들 네. 좀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좀 제가 개인적인 질문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나요? 그냥 저희 아무렇게나 해요. 네. 바로 하다가 질문. 뭐 그냥 물으셔도 되고 그냥 뭐 아무렇게 하세요. 네, 근데 이 질문이 궁금해가지고. 저는 이 방송이 안 나갈까봐. 그래서 네. 조심해야 되는데,
질문 중에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서 네. 그 신학을 전공하시지 않으셨는데 네. 이분이 김영범 오빠의 그런 바이오그래피를 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신학을 전공 안 하셨는데 어려움들이 없으신지 앞으로 지금의 신분을 네. 유지하며 사역하실 건지 또 평신도 사역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세요라는 정애녹 형제님의 질문이 네. 있었어요. 형제님? 사실 평신도란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굳이 구분 짓자면 비목회자 사역? 뭐 이게 좀 맞겠죠?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좀 성경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싶은데요. 성경에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사실 어떤 스쿨을 나왔다거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지파 안에서의 뭐 어떤 흐름,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못마땅하니까 정말 이상한 데서 많이 끌어와서 예언자로 세우시고 또 사도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인 제사장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이 만든 제도, 물론 신뢰를 주는 데는 되게 좋지만 그것으로 사람의 은사나 부르심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달려왔고요. 어려움, 사실 저는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 호칭 어려우시잖아요. 호칭은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부르시는 분들이 어려우시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많이 우려하시는 거는, 평신도니까 사역하는데 권위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제가 만든 노래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도 그런 게 있으니까 심지어는 뭐 목회자분들도 저에 대해서 되게 팬이라고 하시고 제가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셔서 아직까지는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 못하죠. 하나님이 신학하라 하시면 하겠지만 말씀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신학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는 거겠지만 사람들의 우려처럼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한데 표현 나이스. 저 오히려 더 네. 믿음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그냥 사실 그런 학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쉽잖아요.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쉽게 가려는 걸 선택하지 않은 거니까 전 개인적으로 더 학위에 민감하시거든요. 석사 학위를 잃어버리셔가지고 네, 학위증을 졸업장을 잃어버려가지고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게 아이고. 지금 석사까지 하시고 음악을 하시는 네. 또 다 안드레님. 때려치고 네, 그래서 석사를 하셨는데 아무튼 한편에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많은 정치 논쟁이나 신학 논쟁들이나 많은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목회자가 되면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거든요. 결국 내 마음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면 사실 목회학 박사를 따와도 난 저 사람 말 이상한 것 같아 하고 그냥 안 믿는 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정서가 말씀이라는 그 권위 위에 신학을 두고 신학이란 권위 위에 자기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박박사를 따도 권위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 저는 그냥 말씀 자체대로 좀 살아가는 노력만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이제 김영범 오빠 정도면은 이렇게 신학을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힘들 텐데 어떤 이제 그런 외부의 프레셔나 네. 필요도 뭐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안 하는 것도 정말 좀 믿음인 것 같아요. 사실 응원합니다. 공부하는 거 좋은데 뭐 리포트를 쓴다든가 논문을 쓰고 이런 거 저는 사실 자신이 혹시 없어요. 대학교 때 전공이 저 전공이 컴퓨터였는데 저기도 감사하게도 컴퓨터 졸업 시험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논문을 전 졸업 시험. 써본 적이 없고요. 만약에 논문이 아니라 구술로 졸업을 할 수 있다면 전 박박사도 저는 박사요. 네, 사실 그런 것도 제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런 것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신학을 왜 안 하세요?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지. 논문 쓰기 싫어서. 논문 쓰기 싫어서. 성실하게 이제 느낌을 이제 사실 김영범 하면 그 말씀하시면 노래와 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알겠지만 사실 이분은 구술에 능하시고 그렇죠. 말하기를 기뻐하시는 말하기를 분이죠. 기뻐하시고 지금 방금도 사실 내용의 주제는 신학을 왜 안 하세요 같은데 평신도 개념부터 잡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영범 오빠한테 형 빈야드가 뭐예요 했다가 빈야드가 2단이야?
그 얘기 했다가 몇 시간, 3시간 정도를 3시간 정도를 숨도 못 쉬고 들었다. 한마디 반론도 못하고. 많이 혹시 읽습니다. 너무 재밌다. 말상대가 없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들어드리고 또 말대답 여러분, 안 들어줘요. 저도 한번 예전에 얘기를, 둘이 한번 밥을 먹은 적 있었잖아요, 우리가. 한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석에서? 이제, 예, 사석에서, 이제 처음 저는 신입 단원이었고, 이제 영범 오빠가 이제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는데, 2시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막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해주셔서 덕분에 기억이 안 나는데, 오빠 저 뭐 말하면 안 돼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나. 최근에 제가 미국에 뭐 워십 심포지엄을 참석을 해서 네, 그 얘기도 좀 예, 궁금해요. 동료 사역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예, 이제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걸 즐겨하고 좀 빨리 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얘기를 해야 상대방이 덜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그 사실은 틈을 못 들어가. 예, 틈이 없이 가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 틈을 깨는 주문을 저희 동료들이 알아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막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긍정의 어떤 리액션을 하면서 딱 치고 나면 제가 순간 이렇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 템포를 놓칠 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또 하게 되고 사실은 그게 대화를 있어요. 드디어 원래는 연설만 하다가 네거티브하게 막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막는데 그렇지요 하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확 들어오니까 제가 하면서 제가 이렇게 뭐지 지금 분량 남았는데 지금? 그래서 그게 저도 알았어요. 어쩌면 그런 긍정의 리액션을 마음에 고대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지금 말씀하시면 김영범 형제님의 말하는 방법 계속 말하는 화술. 방법 듣고 네. 화술 화법과 화술에 문화 대해서. 시간이군요, 지금은. 알고 보니까 화법과 문화 오늘, 교수님이었어요. 네. 약간 전공은 화법과 문화로 이분이, 예. 네, 아무거나 물어보십시오. 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분은 박학다식하시고 네. 모든 면에 되게 능하신 인간 분이셔가지고 위키피디아. 예, 저도 아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듣는데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얘기가. 그래서 네. 되게 작은 얘기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좀 들었거든요. 작은 좁은 소재를 가지고 광범위한 모든 얘기를 풀어가실 수 있는 우리한테 진짜 절실히 필요한 게스트. 네.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셨군요. 유한 쉬고 있는데 오늘. 굉장하죠? 네. 하여튼 저희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방송. 저기 네. 안드레 씨 터졌어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오늘. 인사드리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질문 하나 이것도 또 네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사역하시는데 가장 영향을 받은 사역자가 국내나 국외에 어디든지 멘토가 있다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우리 안치영 형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딱히 한 사람의 롤모델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생각나는 몇 사람을 구하자면 한국에서는 사실 워십 사역이 그렇게 이렇게 발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주찬양 선교단 이런 선교단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80년대 말 이런 역사 때 때 얘기 나왔잖아요. 유치찬양 그렇죠? 근데 그 최동실 당시에 제가 우연히 접했던 팀이 임마누엘 선교단이라고 네, 네, 지금 네. 꿈이 있는 자유라는 그 두 분이 네. 사역하셨던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의 특징이 다른 팀들은 좀 인스퍼레이셔널한 일반적인 중창을 많이 하셨다면 그쵸, 그때. 임마누엘 선교단은 조금 심플하고 대부분 시편으로 만들어진 예배곡들이 만들어 있어요. 어떤 우리는 예배 사역 단체다라는 표방하진 않았지만 실제적인 컨텐츠가 예배곡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내영 위주를 내 입술로 이런 노래들로 조금 물론 외국 곡들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었지만 예배의 컨텐츠를 만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일한 팀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팀의 노래들을 접하면서 예배곡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 외국의 음반들을 접하면서는 켄트 헨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설명이 좀 안 되는데 처음부터 방언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네.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제가 일화를 좀 나누자면 네. 10년 전에 12년 전에 그때 워십 익스플로전이라고 한국에 정말 막 그 수십 명의 외국 사역자들을 동시에 데리고 와서 큰 행사를 했었어요. 원아워 콘서트라고 낮에 한 사역자가 1시간을 맡아서 콘서트를 하는데 제가 원래 팬이었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이제 갔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발표했던 새 음반에 노래 3곡을 가지고 50분 정도를 찬양 인도를 회중들과 하시고 세곡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뒤에 한 10분을 북한을 위한 기도 인도까지 하셨어요. 원래 팬이었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노래에 엄청난 이렇게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스판테이너스한 거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찬양에 실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잘하세요. 사역 꽤 오래 하셨는데, 요한도 잘하는데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기교 이전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맛보게 해주신 분이어서 그분을 한때 굉장히 흠모했었고요. 이후에 좀 모던 워십의 좀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분들은 브라이언 덕슨 그리고 브렌튼 브라운 이런 분들이 영국 예. 대표곡들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브라이언 덕슨 굉장히 많아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브렌튼 브라운이랑 같이 했었는데 네. 그거 말고도 사실 노래가 되게 많아요. 뭐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비냐드 겸손의 왕도 있잖아요. 그게 브렌튼 브라운 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두 사람이 약간 사제 관계예요.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삽니까? 누가? 브라이언 덕슨이 브렌튼 브라운을 좀 이렇게 이끌었던 멘토격이죠. 덕슨이 네, 덕슨 머리 씨가 좀 굽혀주시고. 네. 머리 좀 하게 좀. 그러죠. 개인적인. 근데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은 이렇게 머리숱이 좀 없더라고요. 점점 대체적으로. 앤디 팍도 좀 머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몇 분. 네네. 아예 기름 부으심 때문에 머리 기름을 넣어서 머리가 자꾸 빠지나 봐요. 국내도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들이 네. 좀 오지 않을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말을 못하겠지만 네. 있어요. 아무튼 90년대 때 비냐드의 어떤 워십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었는데 그때 참 심플하면서도 좋은 기름 부으심 있는 노래들을 참 많이 발표했고 지금도 사실 이렇게 떠올리면 저는 이제 아이폰에 이렇게 가끔씩 계속 생각나면 이렇게 트는 음반이 브렌튼 브라운의 1집 에버래스팅가 그 음반을 참 많이 들어요. 좋죠. 명반이죠. 네, 화려하지 않은데 솔직히 그리고 브렌튼 브라운 그렇게 보컬리스트로서 막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분의 곡 하나하나가 이게 가슴을 이렇게 먹먹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분을 따라서 노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음반들, 그런 노래들 만들고 싶고 그런 사역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좋은 사역자인 것 같아요. 저도 브렌튼 브라운이 유일하게 팔로잉을 하고 있거든요. CCM 사역자 중에. 트위터요? 네. 폴발롯이랑. 트위터를 잘 안 하죠. 전 폴발롯이 굉장한 것 같아요. 저는. 폴발로 씨도. 폴발롯이도. 저 그분들의 노래가 네. 이따가도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맞아요. 그러면서도 깊은 영성을 담는 정말 거예요. 깊어요. 지난주에도 햇살보다 밝게 했는데. 아. 근데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곡, 사람들이랑 자주 나누게 되는 곡인 것 같아요. 그런 영성이 있는. 브렌튼 브라운을 좋아하시는구나. 좀 그렇게 듣고 나니까 또 이제 음악이 또 네. 약간 이제 비슷한 느낌, 좀 편안하면서도 재밌는 게 약간 그 두 간절한 분이 느낌? 2005년도인가? 그러니까 브렌튼 브라운 1집이 나왔던 그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그레이로송인가 해서 호산나. 폴발로 씨가 나왔죠. 두 음반의 첫 곡이 다 그 Praise is Rising 네, 그 호산나. 노래 호산나 하는 거 그 호산나. 노래가 첫 곡이고 근데 다른 편곡과 다른 걸로 둘이 공동으로 노래를 네, 썼다고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어요. 이제 그치. 세계의 라이벌 같은. 근데 그때 두 음반이 제가 계속 듣는 음반이에요. 뭐 그 이름 그 노래도 음반 거기에 진짜 좋아요. 있고 노래들이 다 좋아요. 그레이터송 너무 좋아. 열심히 하시네요. 갑자기 그거 너무 좋아서. 정말 정말 명반이에요. 그레이터송이라는 음반을 저희 네,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두 음반 전 정말 강추합니다. 네. 진짜 명반이에요. 둘 다. 한국에 브렌튼- 신승훈 김건모가 있다면 이제 친하고 브라운과 폴발로 같은 씨가 있는 기획사에서 거군요. 나왔고 뭐 이런 네. 거예요. 그 위에 브렌튼- 조용필 씨가 있으니까 브라이언 덕스. 저희가 지난주에 역사를 해가지고 아, 약간 그렇군요. 근데 역사는 이제 조영남 쪽을 했거든요. 그래서 못 다룬 쪽이에요. 신승훈 김건모의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 못 다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너무 그렇구나. 좋네요. 네. 그 두 분이 이렇게 대치되는 분이신지는 몰랐네요. 아티스트 뭐 요한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누구예요? 내가 영향을 받은 비록 질문을 못 받았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엘빈 슬로터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죠, 옛날 알죠. 분 아닙니까? 가리스 굿? 풍채 좋은 지금 살아계실 텐데 옛날 분은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왜 그러세요? 갓켄. 옛날에 갓켄. 음반이 네, 나왔다고. 갓켄. 제가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들었던 한국 음반이 화요모임 1집 여호와에 일어나소서. 그 다음에 그냥 그 기독교 백화점 있잖아요. 거기서 무심코 샀던 게 앨범 자켓이 참 괜찮다라고 샀던 게 갓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회심한 상태에서 들었던 음반인데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가사 있잖아요. 가사나 또 어떤 그 흑인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향한 친밀함과 또 어떤 이런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엘빈 슬로터 목사님이 제 어떤 그 약간 예배 스타일이나 음악적인 그런
뿌리가 있고 점차 또 여러 사역자들한테 또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갖고. 그래서 그런지 풍채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좀 이제 너무 비슷해지면 안 되니까 좀 빼고 있는데. 10kg 빼셨다고 아까 하는 얘기는. 그러면 라이벌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라이벌 나의 라이벌은 저의 라이벌이요? 나의 브렌튼 브라운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브렌튼 브라운이시면 근데 폴 발로시도 괜찮고요. 글쎄 저는 그냥 라이벌 전 제 자신이 라이벌. 역시 저는 저 스스로와 싸우고 라이벌은 있습니다. 나 자신이다. 나는 천재다 뭐 이런. 아니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한 명이 설정해 놓으면 이게 굉장히 오늘 되게 집요하네요. 동시대에서 내가 함께 사역했다 아니면 이제 이 사람한테 나도 좋은 영향을 받았고 나도 좋은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사람들이 헷갈려한다 뭐 이런 느낌. 사실 저는 이게 비슷한 사역에서 라이벌은 잘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제가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약간 시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그냥 대중적이고 쉬운 예배곡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이렇게 CCM을 쓰는 아티스트라고 할 만한 그런 분들. 그래서 뭐 이길승님, 뭐 이대기님, 이대기님, 뭐 김도현님 이런 분들 보면 이게 정말 뮤지션의 그게 있고요. 네. 노래도 연주도 잘하시고 그 저처럼 이렇게 저는 사실 노래를 쉽게 쓰는 이유가 쉽게 써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게 하는 의도도 있지만 제 음악적 실력이 기본 코드 연주하는 수준이에요. 교회 찬양 인도자. 그러니까 제가 구사할 수 있는 게 음악이 굉장히 그냥 심플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장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뭔가 이렇게 뭔가 서사시처럼 이렇게 막 가사를 쓰거나 뭔가 이렇게 매니아성의 어떤 노래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보면 부러워요. 그리고 제가 약간 위축된 느낌도 있고. 저도 막 플랫5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예요, 걔는? 어려운 거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기 자신이 라이벌인 걸로. 네. 네,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한 명 정해드리자, 뭐 이따가 말미에. 네. 저는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 라이벌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김영범 형제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캠퍼스 월십 그전에는 컨티넨탈 싱어쇼도 하셨지만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라는 영역에 있었던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굳이 영역을 정하자면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이번에 음반이나 그 활동으로는 이제 CCM 같은 크로스오버된 느낌이 있는데 강명식 씨는 좀 이제 반대로 크로스오버된 느낌이잖아요. 네, 네. 약간 이제 CCM 사역자처럼 있다가 예배 영역으로 오시고 근데 이거 전 너무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둘 다 윈윈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영향력에서 강명식으로 가면 어떤가? 투표해야 되는 건가요? 뭐 찬반으로 갈까요? 강명식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전 사실은 라이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네. 내가 강명식, 김도연 그 라인에 뒤따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미남 라인. 싱어송라이터면서 뭐 미남이라 치고요. 자기 입으로. 문제는 나이를 먹어도 지금 다 장가를 못 가고 싱글. 저도 약간 그 반열에 오르는 느낌이에요. 미남 싱글 아티스트 워십 리더 라인이구나. 네, 그렇죠. 독거를 앞에 붙이죠. 독거, 미남, 싱어송, 독거 사역자입니다.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 라인을 벗어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강명식 씨랑 김도현 씨는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셨던데 두 분이요. 몇 분 더 가셨겠.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좀 괜찮죠 이제 마음 편하게 푸셨죠. 네, 저 그냥 원래 처음부터 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진짜로 이게 말씀 이게 준비가 필요 없으셔. 그냥 무슨 이야기든지 어디서든지 너무 할 수 좋아요. 있는. 진짜 고수는 오빠 말할 때 은사예요, 예, 은사. 어깨가 이렇게 축 내려가 있습니다. 힘이 빠졌다는 뜻이죠. 난 편안하다. 지금 굉장히 힘이 빠져 계시거든요. 어깨가 좀 바닥에 가 있네요. 누워 계시면 어떡해. 제가 초상집을 갔다 와가지고 그 힘이 빠진 거고요. 숨 쉬듯이 말하시고 너무 자연스러워. 공기반 소리반으로 원하시면 5시간으로 롱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저희 오늘의 녹음이 과연 1회 분량이 될지 2회가 될지 혹시 3회이면 어떨까요? 3회 보고 있습니다. 3회. 워십밖에로 하반기는 그냥 김영범으로 외래 끝내고 교수로. 종강. 외래 교수로 종강. 외래 교수 박수치고 종강할 것 같아서. 근데 다음 연도에 그분이 안 보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 교수님들의 어떤 핍박. 네. 우리가 이제 오늘은요, 사실은 저희가 워십학개론을 이제 방송하고, 이제 저희 이제 같이 뭐 그룹의 친구들이 이야기해주고, 궁금해하고,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 이제 펠트 니드가 뭔가를 생각했을 때,
지역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큰 규모도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요? 뭐 저희는 뭐 연주자도 다 없고 뭐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뭐 드럼, 건반, 베이스를 막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뭐 훈련시키다가 형제는 군대 가고 자매는 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뭐 어디 가고 딴 지역 가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없는 예배. 그래서 이름을 뭐 작은 예배, 작은 교회라는 것보다 이제 사이즈로 말하는 건 별로니까 좀 작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또 이 분야에 또 능통하신 김영범 형제님을 모셨는데 네. 실제로 교회도 지금 네, 다니시는 지금 출석하신 교회도 한 교회는 출석이 한 40명 안팎. 네. 개척된 지 한 3년 반 된 교회라서요. 네. 저희도 뭐 그냥 기타 하나에 건반 하나 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이제 뭐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네. 사실 사이즈가 크던 작던 정말 예배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 저희 이제 예배팀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예배 섬기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 잘 섬기고 살릴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워십학과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깁니다. 그냥 막 길기 때문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핫식스 하나씩 먹고 다음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럼 쉽